즉 A가 B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차용증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증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차용증이 없이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한번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일방적으로 주장만 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잘 기억을 하시는데 정확히 어떠한 증거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증거가 소송에서 유리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 등에 강의를 할 때 최근에 증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유튜브에서 한번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거가 왜 중요한가? 자, 법원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해서 그 사실을 먼저 확정해야만 합니다. 이를 이제 사실 인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자료가 바로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주장하는 사실, 즉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고와 이러한 관계에 있었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가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송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주장하는 사실이 법원에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상대방에게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판결이 내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으로 나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증거를 통해 인정받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 어떠한 것을 제출할 수 있느냐?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르면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무엇이든 민사소송에서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는 증거와 상대방이 내는 증거가 서로 모순되면 이 자체는 문제되지 않고, 법관이 어떠한 증거에 기반해서 판단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려운데, 무엇이든 내가 증거로서 낼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증거가 좋은 증거인가? 자, 당연히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증거가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처분문서입니다. 자, 처분문서라는 것은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 관계가 그대로 기재된 문서를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작성하는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이런 것들이 처분문서입니다. 자, 이 처분문서는 달리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면 사기를 당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거나, 아니면 내 도장이 찍혀 있지만 다른 사람이 했다는 점이 밝혀졌거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부인되지, 대부분 처분문서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이 처분문서가 있는지부터 1순위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당연히 처분문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문서 다음으로 중요한 증거는 내가 주장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CCTV 화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또는 어떠한 차가 내 차를 박았다, 이러한 점을 주장할 때는 이 CCTV 화면이 주장하는 사실을 직접 담고 있는 증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려줬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고요. 녹취록도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있는데,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짜집기를 한다거나 일부만 제출한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강력한 증거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은 처분문서까지는 아니지만 부인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해석에 다툼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A가 B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시다. 그때 A가 차용증을 제출했다면, 즉 A가 B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차용증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증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차용증이 없이 그냥 A가 B에게 2천만 원만 입금한 사실이 있었다면, 물론 이 또한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지만 차용증과 다르게 상대방이 이것은 대여금이 아니라, 즉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금으로 입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돌려줄 필요가 없다. 또는 뭐 이전에 내가 빌려준 돈을 A가 갚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와 관련돼서 증거를 낸다면 그 주장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처분 문서보다는 조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3순위 정도로는 제3자의 진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진술서, 뭐 사실 확인서 등이 있고 필요하다면 이제 법원에 불러서 증인으로 진술해야 이 3순위 정도가 아니라 한 2순위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서나 사실 확인서 가지고는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보다는 증인의 진술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겪어본 바에 따르더라도 증인의 어떤 증언으로 인해서 판이 뒤집어지거나 오로지 증인의 증언만을 판결 이후에 설시하면서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순위 정도로는 내가 이제 주장하는 사실을 수단하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그때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증거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사실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 논리적으로 이게 흐름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반드시 이 일이 있었어야 하느냐라고 만약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논리적으로 명백히 참인 명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보면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뭐 이것도 당연히 추단하는 정도죠. 그래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증거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재판부의 심증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서 이러한 증거들도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만 아니라면 일단 제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제출할 때 어떠한 의미에서 제출하는 것이고 내가 주장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강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당연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료만 왕창 제출해도 재판부는 아마 보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죠. 그래서 꼭 이러한 것이 뒷받침되어야만 제출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설명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제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제출된 것이고 그게 내가 주장하는 사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꼭 설명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를 분류하고 새롭게 창출하거나 발견하는데 조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 문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승소하실 수 있고 다만 증거를 잘 수집하고 설명해서 재판부가 내 주장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꼭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